자, 그 다음에는 지금 Y 결선 이제 다 보셨으니까 그 다음 이제 결선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결선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모 모양을 표시할 거예요. 얘를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우리나라로 말로 바꿨을 때는 환상 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상 결선이 이게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다 해서 우리가 환상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에서 환상 결선이라고 쓰더라.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세모 모양 되는 걸 우리가 델타 결선 또는 환상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도 똑같이 기준을 A, 얘를 B, 얘를 C 상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자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거 꼬불꼬불 되는 여기 걸려있는 이 전압들을 우리가 VP, 아까 했던 상전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VL, 얘를 선간전압. 자, 그리고 자, 여기 상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 여기 상에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가 IP, 얘를 상전류. 그리고 여기 선에 흐르는 이 전류, 얘를 IL로 해서 선간전류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으니까 이 부분 돼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자, 델타 결선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VP와 VL, 즉 상전압과 상간전압이 차이가 났던 것처럼 쟤도 무언가 이제 차이가 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자, 보시면 얘는 이 전류나 전압을 본다면 얘는 이렇게 눕혀져 있지만 얘를 세운다 하더라도 이 전압과 이 크기는 똑같겠죠.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현법이 어떻게 쓰냐면, 이때 얘들 이 전압은 이번에는 이제 델타 결선에서는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에서 흐르는 이 전류와 선에 흐르는 이 전류는 얘가 이게 순환식 돌아간다는 얘기죠. 순환식 돌아가고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다르다 이 얘기예요.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우리가 팩터들을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한 값이 얘하고 똑같아요. 그림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똑같이 구할 필요 없고 구해보니까 우리가 이 결과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델타 결선에서는 자, 전압,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서로 같지만 이번에는 선간 전류와 상 전류와 크기를 비교하니까 똑같이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이때 위상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때 선간 전류는 상 전류에 대해서 위상이 30도가 차이는 나지만 얘는 오히려 늦어지더라 얘기예요. 거꾸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문만 이렇게 쓰고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델타 결선일 때 전류 크기가 차이 나는 거고 Y 결선일 때는 뭐다? Y 결선의 전압값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확실히 지어서 외워주셔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와 Y는 이렇게 구분을 차이가 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하는 이 방법 중에서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상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임피던스를 이용한 모든 계산식은 다 뭘 기준할 거냐면 상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임피던스를 이용한 모든 계산식들은 뭘 기준한다? 요거 상을 기준을 하여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라는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책에다가 내가 예를 들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숫자는 의미대로 제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칭 Y 결선에서 자, V가 V를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 옴이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압이 전압으로 할까요? 전압이 200V가 인가 시 이때 흐르는 선간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자, 그냥 이렇게 간단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대칭 Y결선에서 Z가 3 플러스 J4 옴이고, 그 다음에 전압 V가 200V를 인가를 했을 때 이때 흐르는 이 선간 전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처럼 요거 IL을 구하세요 이 뜻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계산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얘가 조건을 뭘 줬다? Y결선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Y결선 시에 대한 선간 전압과 상 전압에 대해서는 항상 뭐다?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날 거고, 선간 전류는 상 전류와 서로 똑같아요 라는 이 부분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방금 제가 팁에 드렸던 이 부분을 이용한다면 항상 임피던스를 이용한 이 계산 문제 뭘 한다? 상을 기준하여 푼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간 전류 물어봤다 해갖고 선간 전류 IL은 여기 임피던스 주고 여기 전압 줬으니까 항상 그 B는 같기 때문에 임피던스 분의 전압해서 그냥 3 플러스 J4 분의 200V 놓고 그냥 계산기로 빵 눌러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지금 이 주어진 거는 한 상분에 대해서 임피던스가 얘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주어진 이 전압과 이 전류에 대해서는, 즉 3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상분에 대한 걸 우리가 계산한다는 얘기는 한 상분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처럼 여기 한 상분만 얘기하고 있다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기준을 뭘로? 상을 기준해서 푼다 이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간다? 선간 전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상 전류는 하고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 전류는 하게 되면 얘는 임피던스 분의, 얘는 항상이니까 그냥 임피던스죠. 여기 V도 뭐다? 상으로 놔야 똑같은 기준을 맞춰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임피던스는 3, 4 줬으니까 실수, 허수. 실수 제곱에 허수 제곱해서 3, 3대 4대 5라는 크기 바로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 전압을 봤더니 얘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냥 줘줬다. 그럼 얘는 선이에요, 상이에요? 그냥 선간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선간 얘 VL로 이렇게 줬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상을 넣을 때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을 구하겠다는 루트 3이 내려가서 선간을 뭘로?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다시 상이 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 200V를 뭘로?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다시 상이 되겠다 이 뜻이죠? 이걸 계산한 이 값이 지금 뭐다? 상전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전류가 이제 뭘로 가겠다? Y결선에서 보는 거니까 선간전류는 같다면서요. 그죠? 그때 가서 IL이 방금 구한 이 값을 그대로 암페어미터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보죠. 델타 결선을 봤다면, 그럼 얘도 지금 선간전류 구라고 했으니까 선간전류 IP, 먼저 상전류부터 구라는 얘기죠? 그럼 상전류는 Z분의 VP예요. 근데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는 이거 이제 반대로 선간과 상전압은 같다면서요, 그죠? 그럼 얘는 200V 주어진다, 그냥 200V 그대로 쓰겠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200V 그대로.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는 3대 4대 5니까 5라고. 그럼 얘는 40A가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의 전류값을 본다면 선간 전류와 상전압에서는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난다 했으니까 IL 값은 IP의 루트 3배. 그럼 IP까지 49에 왔으니까 40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 결선과 Y 결선을 구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항상 뭐 어떤 임피던스 값을 주어졌다. 그럼 무조건 우리가 상을 기준하여 푼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제 문제 안 풀고 넘어왔으니까 책의 774페이지 문제 10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3상 결선에서 상전류가 IP와 선간전류 IL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무슨 결선이라고 했어요? 자,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아무 말 없으면 일단 우리가 y를 기준하여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 결선에서의 이때 전류값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답은 똑같다고. 여기죠, 이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109번. 자, 삼상교류를 Y결선하였을 때의 선간전압과 상전압 그리고 선간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근데 가나다 답을 보니까 상전압도 있고 상전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선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는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납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간전류와 상전류에 대해서는 서로 같다 이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1번 상전압은 루트 3배 선간전압 아니죠. 반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가 된 거는 2번의 답이 있고, 그리고 3번 선전류는 상전류에 대해서 똑같아야 되는 게 되는데 루트 3배만큼 다 했다는 얘기죠. 다 틀렸죠 뭐. 답은 2번. 그 다음에 110번. 자, 성형 결선에서, 자, 성형 결선의 말이 Y 결선과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 결선에서, 자, 상전압이 115V인 대칭 삼상 교류에 대한 선간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지금처럼 선간 전압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 선간 전압은 상전압에 대해서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에다가 지금 상전압 주어진 게 115V 주어졌으니까 115V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기 빵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골라보시면 답이 약 200V 나온 거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1번. 자, 이번에는 선간전압이 210V, 선전류가 10A의 Y 회로가 있다. 자, 이때 상전압과 선전류의 각각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자, 그럼 Y 회로 한다는 얘기는 Y결선 회로니까 Y결선 특징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Y결선의 특징대로 따라간다면 전류값은 같은 거고 전압값은 차이가 난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때 전류 주어진 게 선전류가 10A 줬기 때문에 선전류 10A는 상전류 10A 뭐한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간전압 우리가 VL은 얘가 지금 110V 주어졌으니까 이때 상전압은 선간전압에 대해서 루트 3만큼 나눗셈 해줘라. 그럼 지금처럼 210V 줬으니까 210에다가 루트 3을 나눗셈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답이 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2번. 얘가 112V. 그래서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2번. 자, Y결선에서 상전압이 220V면 이때 선간전압은 몇 V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똑같이 Y결선에서 주어진 상태에 상전압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선간전압은 간단하죠? 방금 했던 대로 선간전압 VL은 루트 3에서 상전압을 곱해줘라. 루트 3에 지금 VP 값 주어진 게 220이니까 220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 380V 3번 찍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3번도 자,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 때 상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얘도 똑같이 이거 물어본 거네요. 상전압 물으니까 상전압 VP는 선간전압에서 루트 3을 나눗셈 해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주어진 게 선간전압이 200V 그래서 루트 3을 나눠주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답을 골라주시면 115.47V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4번. 이번에는 선간전압이 380V. 자, VL이 380V. 그 다음에 이 전원의 임피던스 Z가 8 플러스 J6 ohm일 때, 자, 부하를 Y결선을 접속했을 때, 얘네들이 Y결선 조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때 선 전류는 얼마입니까? 자, IL 값을 구해보래요. 자, 지금처럼 연단태 이 선간 전류를 물어봤지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다?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 8 플러스 j6이라는 값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이용한 계산 문제는 다 뭘 이용한다? 상을 기준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를 구하는 거지만 IP부터 구하자 얘기죠. 그러면 IP는 그냥 임피던스분의 전압. 그럼 얘네 전압도 이 P 성분이니까 같이 P 성분으로 맞춰주고. 그러면 임피던스는 주어진 게 지금 8 플러스 j6이니까 6대 8대 10. 그래서 임피던스 크기 10으로 구해오고요. 전압값, 얘가 지금 Y결선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선간전압. 선간전압을 상으로 바꿔주면 선간전압 380V를 루트 3으로 나눠준 값.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 눌러보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21.9가 나온대요. 그럼 이때 우리가 Y결선이기 때문에 이때 상전류하고는 똑같더라. 그래서 IL과 IP는 21.9A 돼 있는 거 답 찍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올림 시켜서 답 22라고 돼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5번. 자, 200V의 삼선식 회로에 저항 R이 4ohm이고 XL 값이 3ohm의 부하를 3조 우리가 Y결선 했을 때 이때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주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R과 XL 값을 주어줬다는 얘기는 지금 R을 직렬 회로입니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임피던스 값을 써보면 그냥 뭐야 이거 4 플러스 J 3이라는 값을 주어졌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 전압이 200V 줬다는 얘기는 200V. 다시 말하면 VL 값을 준 거죠. 아무 말 없으면. 그리고 나서 이때 Y결선 했을 때 이 부하 전류. 부하가 뭐예요? 부하. 상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이죠. 부하가.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뭘 구하라? IP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부하가. 그러면 다시 쓰면 얘도 임피던스 주어지고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사실 Y결선이게 되면 얘가 뭐든 가든 간에 여러분 몰라도 뭐예요 이거 IL이나 IP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풀어보면 IP는 VP 여기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는 4, 3 줬으니까 3대 4대 5, VP는 저 선간 줬으니까 200V를 다시 루트 3으로 나눠준 값으로.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23.1. 그래서 23.1 되는 거 답 찍으면 되겠죠. 답 2번. 저는 이렇게 썼지만 책에 또 요거 루트 3이 여기 밑에 있다 그래갖고 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시면 안 돼요. 번분수 이해하면은 얘가 얘하고 곱해주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책을 뒤로 넘겨보면 777페이지에 자 116번 보도록 하죠. 자, 평형 삼상 델타 결선에서 자 선간 전압이 V2와 원래 VL로 줬는데 V2로 줬다는 것 뿐입니다. 자, V2와 그 다음에 상전압 VP와의 관계가 옳은 것하고 물어봤는데 내가 볼 때는 가나다의 답에 VL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이 V2가 오타가 났다는 얘기예요. VL로 그냥 간단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델타 결선에서의 이 선간 전압과 상 전압에 대해서 관계가 무엇이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한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되는 거 3번에 있다라고 답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7번. 자, 이번에 평형 삼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결선을 할 때, 자,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의 관계 중에서 옳은 것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델타 결선에서 이 전류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선간 전류는 상전류에 대해서 뭐 한다?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라고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답 3번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18번. 자, 이번에는 대칭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이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어요. 자,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자, 선간 전류는 상전류와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지만 그 위상 관계는 30도가 차이가 나요. 하지만 여기 앞에 누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 뜻은 선간 전류가 상전류보다 위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늦는다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 때, 자, 얘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선간 전류가 한 게 아니라 상전류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30도짜리 찾기 위해서 6분의 파이냐 3분의 파이냐 요것만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30도짜리는 당연히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6분의 파이가 아닌 답들은 다 답이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반대로 자, 상전류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상전류는 이 선간 전류에 대해서 어떤 건가요? 30도가 빨라요, 늦어요? 빠른 거 느린 거예요? 빨라요? 늦어요? 이게 왜 헷갈리지? 우리가 델타 Y결선을 본다면 VL은 VP하고 루트 3배만큼 차이나고 여기가 30도 있었죠? 그럼 이 뜻은 뭐였어요? 선간 전압이 상전보다 뭐한다?
빠르다 얘기죠. 거꾸로 상전압으로 봤을 때는 얘는 얘보다 늦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봐요. 선간전류는 상전압에서 위상이 늦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전류값을 상으로 봤을 때는 상전류가 선간전류보다 뭐한다? 위상이 빠르다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빠르다 되는 거 1번밖에 없죠 뭐. 그 다음에 119번.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선전류가 40A고 선간전압이 220V일 때 이때 상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선전류가 40 그리고 선간전압이 220V의 상전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전류 물어봤으니까 상전류 우리가 IP는 당연히 이 선간전류 IL에서 루트 3을 나눠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선간전류가 지금 주어진 게 40 주어졌고 여기 루트 3 나누면 되는 거니까 40 나누기 루트 3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답이 23 나오는 거 답 2번 찍으시면 되겠다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0번. 자, 델타 평형 회로에서 E가 200V, 임피던스 Z가 3 플러스 J4 5ohm일 때 이때 상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델타 결선에서 주어진 게 E가 200V더라. 그러면 2라고 표현해봤자면 얘는 선이에요, 상이에요? 솔직히 따지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델타 결선이니까. 우리가 선하고 상은 같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구하라는 지금 뭘 구하냐면 IP 물었으니까 IP는 임피던스 분의 얘는 2죠. 임피던스 물어주면 3 플러스 J4 줬으니까 3대 4대 5. 여기 임피던스 5값. 전압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대입. 그래서 40A 찍으시면 되겠죠.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1번. 자, 전압이 220V고 그리고 이때 Z값이 8 플러스 J6 ohm인 델타 회로의 선간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지금처럼 Z값을 8 플러스 J6 주고 이때 전압값이 220V고 이때 얘가 델타 회로다. 그럼 이 구에서 본다면 다 똑같이, 자, 우리가 상관없이 IP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피던스로 하는 거니까. 그럼 IP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이 전압도 VP. 근데 델타 결선이니까 선간이든 상이든 상관없이 그냥 200V 그대로. 그럼 220V에 나누기 임피던스는 주어진 게 8 플러스 J6 줬으니까 6대 8대 10. 그래서 22A. 그러면 이때 여기서 물어본 게 선간전류가 무엇이냐 물어봤으니까 선간전류 IL은 IP하고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상 구해왔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22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줘라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골라주면 22 루트 3 되는 거 2번 찍으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2번. 자, 델타 결선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상전압이 VP 그리고 상전류가 IP 측정하였더니 200V 그리고 30A였다. 자,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선간전압이 VL, 선간전류 IL의 크기를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델타 결선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얘가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200V 줬다는 얘기는 여기 200V 답 찾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절대적으로 답이 이제 1번하고 4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다가 30A가 상전류니까 선간전류가 무엇이냐? 그럼 선간전류하고 상전류하고 차이는 루트 3배만큼. 그래서 30에 루트 3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답 4번에 있다. 바로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3번. 자, 이 그림혈에서 모든 저항값은 2이고 이때 전체 전류는 6A다. 그러면 이때 I1의 이 흐르는 이 전류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해설을 안 써놨네? 풀이가 왜 없지? 여기 저항이 2라고 줬죠. 2. 여기도 2. 여기도 2.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전류가 얘가 6A짜리. 그럼 뭐 다른 건 주어진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I1 흐르는 전류 구하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델타 결선을 배웠으니까 델타 결선을 뭔가 이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구분만 따져보면 되는 얘기예요. 구분. 그러면
전체 전류가 여기까지 흘러와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 꼭지점에서 일로 하나, 그죠? 여기로 하나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류는 쭉 흘러들어서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하고는 무슨 연열? 직렬. 직렬이니까 얘네들 그냥 더하면 되겠죠. 더해버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네요. 여기가 4옴, 여기가 2옴,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라 얘기죠 지금. 그럼 여기 전체 전류 주어졌네요. 전체 전류가 6A라고. 그럼 여기 전류 분배 법칙 쓰라는 얘기니까 전류 분배 법칙 써보면 I는 얘네들 뭐한다? 더해주고, 그리고 내가 구하자면 누구 거 올려야 돼요? 남의 거 올려라. 곱하기 얼마? 6. 그럼 얘 더하면 6 없어지고 전류 4A짜리 답 찍으시면 되겠죠. 답 4번. 이거 오타 났네요. 요것이 제가 진짜 기억나는 게 진짜 12년도인가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상까지 배우고 온 이후에 이 그림을 본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냐면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든 델타로 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델타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대칭, 평형, 이 3상의 전력값을 볼 거예요. 자, 이 전력값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3상 전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던 거는 우리가 전력값 VI라고 배웠었고,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교류 전력이라는 값을 배웠어요. 그죠? 그럼 교류 전력값이 우리가 이렇게 써봤죠. P는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그리고 이때 얘가 하나의 유효 전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무효 전력에서 VI 사인 세타 값, 그리고 P상 전력 PA라고 해서 VI 값입니다 라고 써봤던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썼던 뭐다? 단상. 1파이라고 표현하는 얘가 단상이에요, 단상. 그럼 지금 우리가 뭘 쓰겠다는 얘기는 3상을 쓰겠다, 얘가 3상. 그러면 3상을 쓰겠다는 얘기는 이 단상에서 몇 배 되는 게요? 3배가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3 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때 우리가 3상에 대한 유효 전력은 3배의 VI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무효 전력 PI도 3배의 VI의 사인 세타, P상 전력 PA도 3배의 VI 이렇게 쓰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3상에서 쓰게 된다면 결선 방법이 이제 생겼죠. 그 결선은 이제 뭘로 한다고요? Y 결선 또는 델타 결선을 이용한다 했었죠. 그럼 우리가 Y 결선에 다시 한번 특징을 살펴본다면 얘는 VL과 VP와는 뭐다?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난다 했었고, 이 IL과 IP는 서로 같다 했었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 반대로 VL과 VP가 같은 거고 VIL과 IP가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표기되는 거는 우리가 이 3상에서 뭐가 표기된다? 선간이라는 거와 상으로 구분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표시되어 있는 게 선으로 표현한 적이 없죠? 한 번 더. 다 뭐냐면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얘는 IP, VP, 얘도 VP, IP, 얘도 VP, IP. 그럼 얘도 여기 VP, IP, 얘도 VP, IP, 얘도 VP, IP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쓰겠다고요? 선을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상을 가지고 쓸 때는 요 선을 쓸 거니까 저 3상에 대한 우리가 유효 전력 값을 뭘로 바꿔라? 선간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 3상 전력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3상 전력을 유효 전력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유효 전력이 3배의 VP, IP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된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델타든 Y든 우리가 아무거나 결선 방법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얘를 다 상관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3은 그냥 3이고 VP를 우리가 VL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VP가 얼마값? 루트 3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얘는 루트 3에다가 VL을 곱하면 이게 VP가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IP라는 얘기는 IL과 그냥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으면 IL 곱해주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니까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다시 쓰면
여기 3이라는 숫자는 다시 말하면 루트 3하고 곱한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 루트 3하고 약분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식 뽑아내니까 얼마 된다 이제. 루트 3에다가 VL에 IL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이 뜻이죠. 이게 삼상전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삼상을 쓰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루트 3에 VL에 IL에 코사인 세타를 쓰겠다는 얘기고, 얘도 바꾸게 되면 루트 3에 VL에 IL에 사인 세타를 쓰겠다는 얘기고, 얘도 바꾸게 되면 루트 3에 VL에 IL 값을 쓰겠다 이런 뜻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y 결수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델타 결선 똑같다는 얘기죠. 델타 결선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VP가 뭐가 똑같다? VP가 VL과 똑같은 거 VL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IP는 얘가 루트 3배 나는 거니까 루트 3배 똑같이 넣어주면 똑같은 결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이 결선 방법을 이용해서 쓰겠다라는 이 삼상에 대한 우리가 이 값은 다 뭘로 바꿔라 이제 루트 3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단상은 삼상하고 비교하면 몇 배까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루트 3배예요? 3배예요? 빨리 몇 배? 몇 배? 아니 고민할 거 있어 이거? 몇 배? 틀렸지. 3배. 응? 단상이 저렇게 쓴다면서 그지? 삼상이면은 3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3배지. 왜 루트 3배야? 루트 3배라는 거는 없어요. 루트 3배 뭐야 이거? 델타와 y 결선 쓸 때 루트 3배를 성간으로 표시하겠다고. 그죠? 쟤랑 비교하려면 똑같이 P를 놔야지. 그러니까 3배짜리 3개 쓰는 거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단상하고 삼상하고 비교할 때는 당연히 배수는 몇 배? 3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 얘가 루트 3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간으로 쓸 때가 루트 3배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줬어. 자, 그냥 어떤 유효 전력을 줬는데 얘가 그냥 P 해놓고 루트 3에 그냥 VI 코세타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얘가 성은이에요? 상이에요? 응? 이 바보들만 모여놨나? 선으로 바꿀 때 루트 3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뭐야 이거? VL이죠? 시험장 가갖고 출제위원들이 여기다가 L 값을 쓰는 그 여유는 없어요. 그냥 뭐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만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루트 3으로 표시되는 게 뭐다? 선으로 표시했을 때 루트 3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주어진 값이 선간전압, 여기는 선간전류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표현해보자. 자, 우리 여기 단상에서 공부할 때 공식 또 있었죠? 공식 뭐라고 배웠어요? 여기다 IP 자승에 R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또 쓰면 얘는 뭐 R분의 V자선, 얘는 뭐 잘 안 쓰니까 얘는 쓰지 말고 이렇게 얘 하나만 보자. 얘 하나만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럼 얘도 IP 자승에 X 값 쓰면 되는 거고, 얘도 IP 자승에 임피던스는 이렇게 써봤었던 거죠. 그러면 얘는 삼성을 넘어오게 되면 3배가 되겠다면서요. 그죠? 그럼 3배니까 여기다 표현하게 되면 3배의 IP 자승에 R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도 쓰게 되면 3배의 IP 자승에 X 값 쓰면 되는 거고, 얘도 3배의 IP 자승에 임피던스를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얘를 우리가 얘처럼 성간으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왜냐?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드렸던 팁, 항상 임피던스를 이용한 계산 문제는 뭘로 바꿔라? 상으로 바꿔라. 상으로 바꿔줬는데 내가 굳이 얘를 가지고 성간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대로 쓰겠다 이게, 얘는 그대로 이런 모양을.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위상값까지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요 모양을 쓰면 되는 거고, 안 주어졌다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또 식이 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책에는 제가 이 값을 가지고 다 정리해 놨어요. 자, 봤죠? 여기 780페이지하고 781페이지에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밑줄 쳐놓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공식이다라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24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배수 문제요. 잘 보세요. 자, 124번에 자, 평형 3파이, 3파이가 3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로의 1파이, 1파이는 단상이라는 얘기죠. 자, 단상의 소비 전력이 2P라면 3파이에서의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몇 배 된다고요? 루트 3배요? 3배짜리 3P가 된다는 얘기죠. 답 3번. 그 다음에 125번. 자, 이번에는 전압이 220V고 전류가 10A, 역률이 0.8인 삼상 전동기의 사용 시에 이때 소비 전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줬어요. 자, 전압, 전류, 역률값 줬는데 삼상을 이용하겠대요. 그럼 삼상을 이용하겠으니까 나는 여기다 계산할 때 얘 쓰면 안 되겠죠 또? 맞아요? 얘 쓰면 안 돼요. 누구 써야 된다? 얘를 써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쓰게 되면 소비 전력 P니까 P는 루트 3의 VL, IL의 코사인 세타. 그럼 주어진 대로 루트 3에다가 VL 값 주어진 게 220V, 그리고 IL 주어진 게 10A, 역률 0.8. 이거 놓고 계산기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눌러준 값이 얘가 또 킬로와트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끝에다가 그냥 다 곱해보면 되겠죠. 끝에다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이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6번도 자, 어떤 삼상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고 선 전류가 25, 그 다음에 삼상 전력이 7kW였다. 이때 역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이 식에서 역률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넣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 루트 3 VL IL이 내려와서 나눗셈, 그리고 분의 P. 이제 식 다 줘졌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VL 값 200V, 그리고 IL 값 여기가 25, 그리고 이 P 값은 주어진 게 7kW니까 7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놓고 계산기 누르면 역률값 나오겠죠. 그래서 0.8 넣은 거 80% 답입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는 굉장히 짧아요. 그죠? 짧은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낼 수 있는 그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사산업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임피던스 흥가 변화는 다음 시간에 쭉 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